자, 그래서 이런 각각의 차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각각의 차트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 리본 메뉴상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차트 위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이름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차트 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왔냐면, 차트 작업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이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즉, 아까 같은 색깔의 막대가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표시, 파란색이나 여기 초록색, 빨간색이나 자주색 계열의 이렇게 표식들이 이렇게 보일 건데, 이걸 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파란색 표식, 꼭지점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계열 삭제, 드래그,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계열 추가 그런 의미가 그냥 범위가 조정이 된다라는 게 전체 큰 맥락은. 그 다음 이번에 위로 올릴게요. 파란색 표식을. 그러면 가로축에 있는 항목 제거,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범위의 끝 가장자리에 있는 녀석들은 물론 위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요거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열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범위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 표식이 있다면. 근데 이 표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는 차트 제목이라는 녀석이 사라져버렸네요. 자,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보니 디자인 탭이 있고요. 그래서 행렬 전환 클릭하시면 뭐가 바뀌죠? 가로축에 있는 항목과 범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차트의 주제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거. 차트의 주제가 바뀐다. 일단 저희들은 모델명이 나타나 있도록 쓰시고, 데이터 선택, 방금 했던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기능이 데이터 선택.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자, 계열이 필요 없다. 그러면 특정 계열 선택해서 제거. 그 다음에 판매가, 생산가 위치가 이렇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것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자, 위쪽에 가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뭐 없으면 지금처럼 저처럼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커서만 넣으시고, 있으면 다 지웁니다. 지우고 내가 다시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델명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를게요. 그래서 생산가, 판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결론은 데이터를 조정하는데 표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계열의 일부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자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 여기서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은 약간의 요령인데, 행렬 전환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뭡니까? 다 045가 원래 입장에서는 항목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계열로 왔거든요. 그럼 이 계열이 필요 없다고 해서 계열 제거.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하시면 뭐가 빠졌죠? 다 045가 빠진 거 보이세요?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 있는 저런 내용들을 이제 바꾸는 아니면 이제 이것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범위를 그냥 재설정 이렇게. 자, 그다음 차트의 종류를 바꾸려고 하는데, 자, 제가 작업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리본 메뉴상에서 아니면 차트 영역 선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그러면 방금 보셨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둘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최소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둘 다 알아서는 더 좋겠고요. 자,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전체에 대해서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전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럼 시험에 뭐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묶음 막대형 가장 기본적인 거고. 세부 항목은 밑에 보면 선택하시면 밑에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방금 눌러보셨던 그 행렬 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일단은 뭐 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기본값.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이나 회색깔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 쓸 겁니다. 왼쪽에 그냥 기본값대로. 그 다음 계열값이 차곡차곡 사이즈가 올라간다. 누적 막대요. 누적. 그 다음 건너뛰어서 이건 2차원이잖아요. 3차원. 이렇게 3차원. 확인해서 나가볼게요. 3차원 선택하시고 그럼 이렇게 3차원.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자, 전체적으로 쭉 한번 따라오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이걸 100%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감각적으로 이게 어디감이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요. 자, 이번에는 꺾은 선 갑니다. 선의 형태 나타내다. 근데 선에 보면 점이 있는 게 있고 점이 없는 게 있거든요. 점이 있는 이 점을 표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식.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요. 확인. 자, 디자인 탭의 차트 종류 변경. 원형. 그래서 3차원 원형도 있고 뭐 일반 평면 원형도 있고. 자, 확인. 하면 한 개, 자, 지금 원래 막대형 작업이나 꺾은선 작업에서 계열이 두 개였거든요. 두 개였던 요 계열이 지금 한 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형 차트의 특징, 한 개의 계열만 보여줍니다. 내가 범위를 얼마만큼 많이 선택하든 간에 한 개의 계열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마우스 포인트,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차트 종류 변경. 자, 기본인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가겠습니다. 클릭. 확인. 자, 그 다음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세요. 그건 꾸미는 거니까 서식 탭에 도형 효과, 그림자, 목록에서 요구하는 값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차트 영역 선택 서식 탭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 클릭. 그러면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를 작업창이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우리 피벗 테이블 할 때 설명드렸죠.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 초록 색깔이 기능 선택입니다. 차트 옵션. 채우기 및 선. 페인트 모양. 그 다음 오각형 형태 효과. 클릭. 그림자. 미리 설정 목록 단수 눌러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다 알면 좋고요. 최소한 한 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이 서식 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식 작업창을 여시든지 아니면 차트 영역 선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맨 아래쪽 부분에 보면 해당 구성 요소의 서식 작업창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클릭. 작업창이 이렇게. 자, 테두리 작업이죠. 테두리 선. 테두리 스타일 선. 그래서 선택. 아래쪽에 테두리 항목 다시 한번 클릭. 그럼 초록 색깔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너비, 값, 조절 단추를 통해서 조절하고 단위는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 그리고 엔터. 그냥 기본 단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값 입력하시고 값 입력 완료 엔터입니다.
밑으로 가시면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자체의 가장자리, 즉 꼭지 모서리 부분이 직각이죠. 둥근 모서리 옵션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라운딩, 원형 형태의 라운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3차원 회전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2차원일 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작업창을 닫아버릴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를 바꾸시던,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종류를 바꾸시던. 자, 3차원 차트 선택 확인 하시면, 자, 3차원 회전이라는 기능은 이 화면상에 안 보이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아니면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 영역 서식, 여기 리본 메뉴를 통해서 어느 쪽이 되든 해서 어디 찾아야죠. 3차원 회전, 효과, 3차원 회전 항목 클릭, 효과, 초록 색깔입니다. 선택사항. 그리고 X축 값 조정, 클릭. Y축 값 조정, 클릭.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온 김에 원근 감도 눌러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됐어요?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바꿀게요. 차트 영역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자, 기본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 확인. 나머지 두 개는 맨 마지막으로 돌릴게요. 자, 아까 차트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없죠? 그러면 자, 차트 제목이란 건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196페이지 펼쳐보시면 여기서 해야 될 건 아까 큰 맥락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구성요소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일단은 구성요소 이름을. 그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교재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차트 제목이랑 약간 이따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건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죠. 차트 구성요소 추가나 삭제는 디자인 탭에서 처리합니다.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가운데 맞춰 표시.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겹쳐지죠. 필요 없다. 차트 제목 없음. 보통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차트 위에 차트를 표시하라고 나옵니다. 자, 클릭. 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는 건 엔터. 도형처럼 엔터. 그래서 영업 의미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자, 바깥쪽이 점선 모양이죠. 텍스트 수정 편집이라고 그러고요. 빠져나갈 때 저 점선을 클릭하시거나 ESC키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다. 그럼 실수 모양입니다. 이게 뭐 도형 선택, 차트 구성 요소 선택이라고 그러고. 자, 이쁘게 꾸미는 건, 글꼴을 꾸미는 건 홈 탭에 글꼴 이름, 마음에 드는 글꼴 이름 설정하시고, 글꼴 색 여기, 그냥 온 김에 다 합시다. 글꼴 크기. 그래서 두 번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뭐 굵게까지도 설정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자, 차트 제목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바로가기 메뉴 글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채우기 색. 자, 기본적으로 채우기, 이게 이제 셀 채우기였잖아요. 그러면 선택된 항목이 지금 차트 구성 요소니까 차트 구성 요소를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서식 탭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 도형 채우기. 그래서 리뷰 서식해서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는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자, 차트 제목인 거 확인하셨어요? 자, 클릭. 바깥쪽 테두리 클릭.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차트 제목의 내용이 요걸 쓰려고 합니다. 생산 및 수익 현황. 그러면 이 값을 요 차트 제목상에 가져오면 되죠. 우리가 가져온다는 건 수식에서 뭐라 그랬죠? 참조라고 그랬거든. 식을 적겠다는 건데 식을 적으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이꼴을 여기다 커서 놓고 여기다 이꼴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꼴이라는 기호를 입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작업 잘 알아두세요.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습니다.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요소 선택,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식을 작성합니다. 이꼴. 그리고 필요한 셀 주소를 클릭. 그리고 엔터. 주소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참조 클릭 동작으로 주소 표시하시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세로 축, 세로 갑축.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하시든지 서식 탭에 가서 세로 갑축 해서 최대값, 최소값, 주 단위,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세로 갑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축 서식. 축 옵션. 자, 이번에는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축 옵션 클릭. 그러면 경계 최소가 최소값, 경계 최대가 최대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소값을 1000이라고 바꿀게요. 엔터. 최대값을 11,00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11,000. 엔터.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주 단위라고 단위 주라고 하는 게 합쳐서 주 단위라고 하는데 주 단위는 뭐냐면 여기 세로 갑축의 숫자 사이의 간격 보이세요? 간격이 얼마죠? 1000단위죠. 이걸 주 단위라고 그럽니다. 이 주 단위에 나타나 있는 이 선을 주 눈금선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값을 200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엔터, 값 입력은 엔터. 그러면 요렇게 2000 단위로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설정이라는 단추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값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 최대도 값도 마찬가지. 다시 설정하면 아까 10,000. 최소값도 다시 설정하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로. 그래서 자동이라 해서 이렇게 딱 알아서 맞춰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로축 교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로축이라는 건 가로축이라는 건 요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나나 다라고 적혀있는 이건 레이블 항목이라 그러고요. 그 위에 있는 이게 회색 선이 보일 겁니다. 이게 가로축입니다. 정확한 가로축입니다. 이 가로축이 세로 갑축 선택지 그리고
축 옵션의 축 옵션. 자, 가로 축 교차가 자동이죠. 자동 스스로 맞춰놨다는 거다. 뒤에 요 대시로 나와 있는 게 회계 표시 형식에서 제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로 최소값에 맞춰져 있다. 축값에 맞추겠다. 특정 임의의 축값에 맞추겠다. 세로축 5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가로축이 이렇게 위로 이동했습니다. 축의 최대값에 맞추겠다. 그러면 모양새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특정 축값에 맞추겠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실기 준비도 있지만 필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필기 공부도 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내일 필기 공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필기 시험 준비도 따로 하시면 됩니다. 내일 자료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자, 그래서 자동으로 다시 다 맞춰 놓을까요? 표시였으니 자동. 그다음 밑으로 오면 표시 단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표시 형식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100 하면 일단 여기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100이니까 얼마? 두 자리 잘라버리고 100이라는 값, 저기 내용물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텍스트가. 두 자리 잘려져 버렸죠. 요 100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위 레이블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단위 레이블 표시 숨기기 차트에. 클릭. 저 100. 자, 이번 다른 것도 한번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1000 하면 세 자리 잘라버리겠죠. 그리고 1000이라는 단위 레이블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만 하면 조금 이상하죠? 보기 싫군요. 다시 원상 복구합시다. 없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닫겠습니다. 세로 갑축. 자, 계열. 빨간색 생산가 계열 선택하는 방법은 임의의 색깔을 빨간색 중에 임의의 색깔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디자인 탭, 서식 탭에 가서 목록 단추 눌러서 판매가 계열 선택하겠다. 그럼 그냥 여기서 판매가 계열 선택해요. 그래서 색깔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자, 채우기 색. 뭐 여기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리본 메뉴상에서 아니면 선택 영역 서식을 이용해서 채우기 색 채우기 단색입니다. 지금 여기서 리본 메뉴상에서 보셨던 내용 단색 그리고 밑에 색 목록 단추 임의의 색으로 채우겠다. 닫았어요. 그리고 임의의 계열을 선택할게요. 계열을 선택하시고 서식 작업창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여시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을 여시던 그러면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요건 요 내부 묶여져 있는 요 내부의 계열 겹치기. 자, 자그마한 막대가 보일 겁니다. 그게 슬라이스다 그래서 요걸 클릭 요 포인트에 맞추시고 화살표 포인트 클릭 드래그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요게 겹쳐집니다. 요 수치만큼 상대적 크기만큼 57 이해되세요? 겹치기 어디 부분이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요? 값을 아마 직접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값 입력 단위는 기본 단위 퍼센트를 쓰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으시도 이렇게 나타나요. 자, 간격 너비는 이 묶음과 묶음 사이 흰색 공간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간격 너비인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막대 모양
슬라이스라 그럽니다. 사용 방법은 마우스 포인트 흰색 화살표 포인트 맞추시고 클릭 드래그 219보다 좀 큰 값을 주죠. 그럼 사이가 좀 벌어진 거 보이죠? 상대적 크기입니다. 상대적 퍼센트니까 상대적 크기. 그럼 219보다 작은 값을 주면 이렇게 사이가 좀 좁아지기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면 직접 값을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일단 닫으세요. 닫으시고. 자, 앞에서는 제가 차트 영역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차트 종류를 이렇게 바꿨는데 혹시 지금 진행하시면서 뭔가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특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혹시 눈에 뭔가 보이세요? 구성 요소를 지우는 건 여기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삭제 보이세요? 삭제 보이세요? 삭제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운다라는 키가 뭐죠? 딜리트 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곧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건 여기서 추가 삭제. 자, 일단 특정 계열 둘 중에 아무거나 계열 하나 선택하시고 방법 다 알아두세요. 여기서 하시든 여기서 하시든 편하실 때 하시는데 둘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는 차트 영역을 선택해 놓고 전체를 바꿨잖아요. 지금은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하면 자, 막대형 차트와 저는 끝거선형 차트를 나타내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콤보 차트라고 합니다. 종류가 여러 개인 거. 콤보라는 용어는 게임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동작이 이렇게 다른 차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생산가는 묶어서로 막대형을 쓸 거고 판매가는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을 쓰겠다. 이렇게. 그리고 일단 확인해서 나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계열은 왼쪽에 있는 이 값을 따라서 표시가 나타나고 원형은 막대는 막대의 계열들은 막대가 모여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요. 끝건선은 선들이 모여서 계열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표시계열 그랬죠. 자, 그 다음 끝건선 계열 선택하실 때는 뭐 물론 여기서 선택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자, 끝건선을 클릭해서 계열을 선택하시거나 해제하실 때는 아무 곳이나 클릭. 표식 있죠. 표식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계열 선택. 그리고 꾸미로 갈 겁니다. 선택 영역 서식, 테두리 및 선. 밑에 보면 또 세 방목이 있죠. 선, 자동, 너비, 두께 조정. 그 다음 지금 보이시는 이 선들이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걸 곡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완만한 선. 그 다음 표식에 가겠습니다. 상단에 표식이라는 부분 클릭 초록 색깔로 바꾸시고 선택. 그리고 표식 밑에 있는 표식 옵션이라는 항목 클릭. 표식 옵션이라는 항목 클릭. 펼치시고 클릭 클릭 클릭. 밑에 보면 기본 제공. 지금 표식이 원형이죠. 내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사각형. 이렇게. 아니면 뭐 삼각형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X 표시나 뭐 이렇게. 방금 보셨던 기본적으로 나왔던 원형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보면 색깔 채우는 것도 있는데 뭐 여기 종류 바꾸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작업창 닫으시고 따라오실래요? 자, 차트를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모델명, 범위 설정,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생산가, 판매가, 수익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바꾸는 거 설명드렸죠? 네? 자, 이렇게 차트 종류가 다른 형태가 들어가는 걸 콤보 차트라고 하는데 이건 만들고 나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콤보 차트라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자, 근데 보기 싫네요. 자,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아까 수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클릭, 꺾은선형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이번에는 특정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양쪽 다. 그러면 생산가, 판매가는 묶은 세로 막대응 쓸 거고요. 수익은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클릭. 자, 그 다음 이 차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 개의 계열이 똑같은 각축을 사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생산가 계열과 판매가 계열은 너무나 작게 보인다는 거죠. 축을 같이 쓰다 보니.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차트라는 걸 만드는데 이렇게 작게 보인다는 건 되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런 걸 처리하냐면 성격이 좀 다르죠, 수익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방금 얘기처럼 뭐 개수와 금액 아니면 비율과 금액 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작업을 하실 때 성격이 다른 내용을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형태가 있고요. 바꾸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스케일, 즉 크기가 갑축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옆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쓰겠다는 거죠. 자, 수익 계열은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 여기를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고 이 값의 크기를 따르지 않고 보조축을 따르도록 설정하겠다. 체크하면 오른쪽에 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걸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기본 세로 갑축, 그냥 세로 갑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이제 생산가, 판매가 계열은 왼쪽에 있는 이 계열은 스케일이 틀려졌죠, 이제. 그리고 수익 계열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보조축 값을 따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작업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한다는 겁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치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차트 또 하나 더 만들게요. 모델명, 판매량 선택합니다. 삽입에 원형 차트 만들죠. 묶은 그냥 원형, 2차원 원형. 원형은 한 개의 계열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형은 막대형 계열은 막대들의 모음, 꺾은 선형은 선들의 모음이라면 원형은 조각들의 모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각들의 모음이 계열이다. 자, 그래서 조각의 요 직선 있죠? 요 부분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기준 조각입니다. 여기가 첫째 조각이라서 여기가 첫째 조각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자 선택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에 가시면 계열 작업창이 나타나죠. 아까 첫째 조각의 각 조절하면 클릭해서 값 조절해 보시죠. 그러면 뭐가 변하죠? 아까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조각이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쪼개진 원형 하면 이렇게 우리 피자를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해서 다시 0값을 주시고 엔터
조각값도 0값을 주시고 엔터 다시 원상복구. 됐습니까?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자, 앞에 봅니다. 데이터 요소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차트겠죠, 선택하시고. 자, 우리가 클릭을 하면 막대형에서 막대를 클릭하면 계열 전체를 선택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짧은 막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러면 한번 해당되는 막대를 한 번 더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생산가 계열의 나 065 요소라고 해서 이걸 계열의 한 부분을 데이터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요소. 자, 그러면 막대형일 때는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자, 꺾은 선형 클릭 일단. 아니 표시기능. 그리고 가장 높은 값, 요 값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요 표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형은 자, 아까 조각들 모음이었으니까 이미지 조각을 클릭하면 전체 계열, 전체 조각을 다 선택할 거고 이미지 조각을 선택하실 때는 해당 조각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해당 조각만 이렇게 이미지 조각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다. 이걸 데이터 요소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해제하실 때는 아무 빈 공간에 클릭해서 해제하시고 차트 영역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에 갑니다. 그리고 차트 요소 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 차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 값. 숫자 값을 차트상에 표시할 거다. 위치는 가운데. 이렇게. 전체 계열에 대해서. 필요 없다. 데이터 레이블에 없음. 자, 이번에는 계열 선택합니다. 계열. 이미지 계열 둘 중에 아무거나.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 이제 위치가 좀 틀리긴 한데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이 꺾은 선이냐 막대형이냐 원형이냐에 따라서 위치 값이 조금 틀립니다. 그럼 알아서 판단하셔도 될 정도고요. 이렇게. 저는 바깥쪽 끝, 안쪽 끝에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숫자 값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데이터 레이블. 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자 화면 봅니다.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가 추가되었네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지우는 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맨 위쪽, 구성 요소의 맨 위쪽 지우는 거, 삭제.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표식만 선택하고 싶습니다. 요 표식만 클릭. 다시 한 번 더 클릭. 데이터 요소. 자, 선택되어져 있는 항목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선택되어 있는 항목에. 지금은 데이터 요소니까 데이터 요소만 나오겠죠. 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나 아니면 이번에는 선택. 딜리트 키 눌러봅니다. 딜리트 키. 자, 그 다음 자, 선택하시고 자, 데이터 레이블 갈게요. 방금 뭐 전체의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아니면 특정 항목에 대해서 즉 데이터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꺾은 선형 계열 선택하시고
데이터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을 뭐 알아서 적당한 위치에 표시하시고, 자,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한 이후에 데이터 레이블 위에 포인터 올려주시고 선택 클릭. 자, 이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아니면 서식에 선택 영역 서식. 그러면 여기 보시면 셀 값, 아이고 취소 죄송합니다. 계열 이름을 나타내겠다. 레이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숫자 값입니다. 숫자 값, 요거 숫자 값, 요거 항목 이름도 나타내겠다. 가로축에는 계열 이름도 나타내겠다. 본내에 있는 뭐 요렇게. 그다음 이런 값들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사용하겠다. 세미콜론을 사용하겠다. 마침표를 사용하겠다. 내용 구분, 줄바꿈을 쓰겠다. 공백을 넣겠다. 이렇게. 결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조정하겠다. 기본값인 뭐 가운데, 그다음에 뭐 쉼표, 그다음에 값만 남기고 계열 이름, 항목 이름은 체크 해제하시고 나가죠. 자, 앞에 콤보 차트라고 했던 차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를 세로 갑축, 기본 갑축, 세로 갑축, 여기를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이쁘게 꾸며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축 서식을 이용해서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선택 영역 서식 단추를 눌러서 작업창을 나타내시거나. 그래서 여기서 방금 하신 거 있죠? 최대값 조정, 최소값 조정, 주 단위 조정, 요 정도만 보조 축에서 특별히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축 제목, 자,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구성 요소 추가는 디자인 탭의 차트 요소의 축 제목, 기본 가로, 이렇게 엔터, 모델명.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축 제목, 요 초록 색깔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거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부터 삭제. 자, 기본 가로 클릭. 자, 아까 여기 제목에서 차트 제목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모델명 여기 있잖아요. 그럼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 개념입니다. 가로축 항목 축 제목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커서 넣으신 다음에 이꼴 모델명 이렇게, 그리고 엔터. 연결되어서 나타난다. 자, 차트 요소의 축 제목 기본 세로 초록 색깔이 설정했습니다는 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내용 입력하는 거 뭐 직접 타이핑 쳐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연결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 문제는 이걸 가로 방향으로 텍스트의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 홈 탭에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눌러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가로 방향은 어디 있냐고요? 자, 그건 초록 색깔이 이 기능을 설정했습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초록 색깔로 설정되는 저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값이 해제됩니다. 이 부분은 방향은 해제가 되면서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이 기능이 근본적으로 또 다른 곳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제목 서식 메뉴에 삭제 보이시죠? 축 제목 서식에 가시면 텍스트 옵션 클릭, 그리고 텍스트 상자 클릭 아이콘, 그리고 밑에 보면 텍스트 방향에 이런 방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찾아가기가 단계가 좀 여러 단계니까 좀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냥 첫 시각에 아마 여기 가르쳐 드렸을 겁니다. 아마 텍스트 방향 트는 모습을. 물론 처음 보여드리고 그걸로 끝이 났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건데 요 방식보다는 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뭐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게 편할 거지. 작업창 닫아드릴게요. 자, 범례.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는 여기 범례.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범내, 없음,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나타낸다면 위치, 오른쪽에 나타내겠다, 위쪽에 나타내겠다, 왼쪽에 나타내겠다, 아래쪽에 나타내겠다. 자, 선택해서 필요 없다면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이용해서 지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글꼴 이름은 뭐 여기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크기도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 작업, 대화 상자를 열어서 작업하시거나. 자, 도형 스타일. 자,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은 자, 여기서 말씀드리죠. 여기.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건 방금 디자인 탭에서 보여드렸는데, 자, 서식 작업창을 엽니다. 범내에 대한 서식. 그러면 범내 옵션, 다시 범내 옵션 막대 모양의 아이콘, 범내 위치 보이세요? 여기도 이렇게 범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 영역. 차트의 계열을 나타내주는 뒷배경, 그림 영역, 선택, 뭐 이렇게 선택하시던, 이름 확인해서 클릭해서 선택하시던, 채우기 색 여기,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림 영역 서식,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색, 색 목록에서 필요한 색깔 선택. 주눈금선이라 해서 주눈금선은 방향을 보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에 가시면 눈금선이 있고요. 초록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기본 가로 눈금선, 주눈금선 요거. 그럼 다시 누르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거나 숨기거나. 이건 이제 가로 방향, 축은 세로 갑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가로 주 눈금선 아니면 세로 갑축 주 눈금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니면 눈금선의 기본 주 세로 눈금선. 자, 방향은 세로 방향이고요. 어느 축에 대해서 가로 축에 대해서 꺼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 숨기기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표라고 하는 건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요 자료들 있죠. 모델명, 생산가, 판매가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일목요연한 표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표라고. 범내 표지와 함께 해서 계열의 색깔이 있죠. 저게 범내 표지라고 하는 거고요. 범내 표지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면 데이터표에 범내 표지 없이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타나는 표.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데이터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데이터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 없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이용하시거나.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스타일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색깔이나 색깔 형태 뭐 이런 것들. 스타일 1, 2, 점점점 8까지. 본인 마음에 드는 스타일 적용하시고. 그다음 전체적인 색깔이 기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전체적인 색깔을 바꾸려고 합니다. 색 변경. 색깔 목록에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색 17번까지 있거든요. 17까지.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로 변경.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실에서 차트 레이아웃실에서 방금 보셨던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의 조합 뭐 이렇게 조합해서 표시할 것이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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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0일까지 이렇게 있죠.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면 이 기능은 이 차트에 관련된 기능은 모든 게 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령을 설명을 해드리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색깔을 바꿉니다. 글자 크기를 바꿉니다. 이건 찾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어려운. 근데 뭐 최대값, 최소값, 값을 거꾸로 뭐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항상 해당 구성 요소에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옵션에 갑니다. 이렇게. 옵션에 가면 어려운 용어들이 여기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요령. 그 다음 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거나 작업창에 저기 리본 메뉴 상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어요. 작업창이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트 스타일. 외워두시면 빨리 접근할 수 있다고요. 색 변경. 그 다음에 다른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 구성.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그 다음에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작업창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다는 얘기. 빨리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험에 나왔던 내용 전체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내일 예제 내용 다루시고 교재는 그냥 수업 끝날 때까지 요거 들고 다니시고 필요한 수업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복습, 특히 함수, 복습 당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